네, 반갑습니다. 화학강사 김현빈이고요. 자, 2027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총평 간단하게 하고 전문항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를 물어보신다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쉬웠다. 그래서 예상이긴 하지만 등급 컷을 좀 높게 잡아놨고요. 1단원부터 좀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저기 반응하지 않는 기체 양론이 18번에 나왔는데 이게 평균 분자량을 활용하면 내분점이 또 이쁘게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계산 양도 많지 않고 많이 쉬웠고요. 농도 파트는 정말 많이 쉬웠고, 그 다음 2단원으로 넘어가서 동위원소 계산량이 생각보다 많아질 수는 있었지만 약분이 다 이쁘게 되면서 뭐 그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또 이제 오비탈에서는 항상 두 문제가 출제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오비탈과 양자수 그리고 전자배치 규칙. 양자수 파트에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 양자수 가지고 이렇게 지랄을 떨면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자기 양자수를 또 통일을 시켜주면서 굉장히 쉬웠고, 전자배치 규칙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주기적 성질도 막 이렇게 분수 형태 물리량의 기억과 니은 중 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통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귀류법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가 많은데, 요번 문제에서는 뭐 그런 것도 딱히 없었고요. 3단원의 분자구조 추론도 이제 투투 클래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떠올리는 발상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3단원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을 빼서 봐야 20초, 30초 수준이라 딱히 할 말은 없고, 4단원의 가역반응 동적평형, 그 최근에 더프 모의고사 보신 분들 알겠지만 동적평형 파트에서도 양적 관계를 어느 정도 접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 치고는 단순히 증발속도, 응축속도 찾는 너무 쉬운 문제로 나왔고, 그리고 pH 파트도 이제 희석 과정으로 출제가 됐는데, 희석시키는 과정에서 주체가 되는 P값과 반대 P값의 어떤 증감,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었고요. 중화 적정, 뭐 이제 고전적으로 많이 나오던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프 형태로 나와 있을 때 이제 자료 해석을 좀 잘 해주면 계산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 밀도도 이제 뭐 D1, D2 이렇게까지 낼 수 있는데 중화적정에서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과학적인 의미가 크게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안 건드린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 치고 나가다 보면 하나 얘기할 게, 그 작년에 뜬금없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우리를 긴장시켰던 그 살화수법과 금속의 반응성 이제 연계된 문제가 있었죠. 좀 연습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 두려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소재가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것도 출제가 안 돼서 금속의 반응성, 산화수법 각각의 문제 난이도로 보더라도 많이 쉬웠다. 그러니까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남는 게 이제 19번, 20번 두 개 정도고요. 이게 찍맛도 정확하게 딱 걸리는 그런 답개수 구성이었기 때문에 1컷은 그런 관점에서 19, 20 두 문제 정도를 못 풀었는데 하나를 찍어서 맞춘, 뭐 둘 다 찍어서 틀렸다라거나 한 문제를 더 틀렸다, 요 정도 수준이면 2등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등급 컷은 까봐야 아는 거고요. 어쨌든 전문항 해설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좀 보시고 본인의 어떤 성적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실력이 부족해서 못 푸는 문제가 있다면 요거는 좀 긴장하셔야 돼요. 기출이랑 엔제 병행하면서 좀 연습 많이 하시고, 본인의 어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단원에 선별이 지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 메꿔 나가시고, 뭐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어도 보고 수학도 보고 밥도 먹고 영어 보고 이제 한국사 보면서 쳐 졸다가 이제 과탐 딱 들어가는데, 뭐 거기까지 이제 가는 컨디션이랄지, 가면 갈수록 날씨는 또 더 더워질 거기 때문에 더워지다가 갑자기 추워질 거거든요. 체력 관리 좀 잘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본인이 이제 막히는 문제가 혹시나 있었다면 왜 막혔는지, 그리고 막혔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패스할지 혹은 피지컬로 뚫고 나갈지, 이런 판단을 좀 세우는 어떤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역분들은 고생 정말 많으셨고, N수생 분들 기준으로는 이제 작년보다 좀 많이 쉬운 느낌이 있어서 그동안 어렵게 공부를 해왔는데 억울하다라는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기말 수능이라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기 쉽지 않아서 이렇게 쉽게 나왔을 때는 안정적으로 만점 혹은 47점 정도는 확보를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과탐 선택자 분들한테 좀 응원을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제 과탐 가산이 있는 학교를 여러분들 쓰실 거 아니에요. 과학탐구를 잘 봤다는 전제로. 그러면 가산점까지 고려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사탐이랑
야, 이런 거 비교하는 것도 좀 너무하긴 한데 어쨌든 사탐이랑 비비기 위해서는 44점 정도를 만점으로 목표하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한 문제 더 맞추고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탐구는 44점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원점수가 확보가 된다면 너무 막 이제 다른 얘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만의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잔소리 요 정도 하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에 솜사탕에 관한 설명이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선지를 보고 답을 빨리 골라주시면 돼요. 공유결합 화합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탄소화물이다 로 나올 수 있고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건 열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죠. 그래서 탄소의 흡열 답 1번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등전자 이온 배치 모형이고요. 1과 음이요. 하나를 처먹고 아르곤에 배치가 되는 X는 Cl. 하나를 잃고 네온에 배치가 되려면 Y는 나트륨이고 두 개를 얻어서 네온. 산소가 된다. XYZ고요. 기억 XY는 둘 다 3주기니까 같은 주기 맞다. 금속결합 물질에 대해서 전기전도성 항상 있고요. 디귿 나트륨의 1가에 산소는 2가니까 2대1로 결합해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한다. 이게 학교 내신에서는 이제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 안정한 분자가 형성된다 이러면 틀린 보기로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요. 뭐 수능에는 이런 걸로 말장난치진 않으니까 일단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한 번 정도 봐두시고. 3번에 화학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 기초 유형이죠. 일단 쭉쭉 보고 전체 기체의 부피를 특정해줘야 될 것 같고요. n을 찾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반응식 한 번 더 쓰는 순간 10초, 20초 손해입니다. 개수는 여기서 맞춰주는 게 좋아요. 피스톤 그립으로 나와 있을 때도 마찬가지. 반응 전에 탄소가 5개니까 후에도 5개. H가 4개니까 여기 2개. 반응 후에 산소가 10개에 2개니까 12개. 6이 돼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주는 겁니다. 지금 반응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요거네요. 0에서 5니까 한 사이클 진행이 됐다. 그럼 산소는 6개 빠져서 4개가 남은 거니까 10개 있었구나. N은 10이고요. 곱하기 전체 기체의 부피인데 반응 전의 개수합도 7이고 후에도 7이니까 어쨌든 전체 기체 부피는 무조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1이에요. 곱해주면 10으로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일반화학 실험에서 문제가 나오고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가설이 뭐냐에 따라서 어긋나는 분자를 찾아주는 이런 유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패턴화 시켜서 공부를 해두세요. 중심원자가 한 개인 분자에서 비공유가 없다면 공유 전자쌍이 4개인 분자 모양 모두 기역이다. 근데 기역은 CCl4의 SiF4 정사면체형이다. 그러니까 비공유가 없으면 무조건 입체수가 4형에 롬페어가 0인 정사면체냐 이런 취지겠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 입체수가 떨어질 수, 다중결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기역은 정사면체형으로 가주면 될 거고 지금 질소를 포함하면 롬페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공유가 없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탄소를 쓴 답 3번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5번 동적 평형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한번 대여 본 사람들은 안다고. 근데 이제 보면은 밀폐된 진공 용기에 벌써 문제가 쉽습니다. 맞아? 물을 넣은 후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의 양은 줄어들고 수증기는 늘어나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증발과 응축 속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화학 원수준에서는 온도를 변화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온도에서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건 보셨죠? 근데 한 가지 실험 가지고 하나의 용기 내에서는 온도를 높였다 낮췄다 이런 게 화투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다. 보자마자 일정한 게 증발 속도, 얘는 응축 속도일 거고요.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 증발과 응축은 같아야 됩니다. 기역은 증발 속도니까 틀린 보기. 니은 A와 B는 같아질 거니까 맞는 보기. 디귿 물의 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니까 T3면 평형점 이후일 거고 그죠? T1이면 평형점 이전입니다. 그럼 이전이 많다고 해야 돼요. T3일 때가 크다? 틀린 보기. 답 니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화학결합. 다음은 탄소와 원소 X부터 Z로 이루어진 NOF, CONF 유형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그 관점에서 이제 세종의 원소의 4원자 분자로 찍힐 수 있는 건 COF2. 여기 이중결합 있을 거고 요렇게. 말단에 F 3개 들어가는 건 NF3밖에 없습니다. 얘는 질소도 나왔고 플로린도 나왔으니까 N2F4. 기억. X는 산소니까 틀린 보기. 니은 나는 극성 분자냐. 그죠? 입체수가 4형의 롬페어가 하나 있으니까 삼각뿔이 되면서 극성 분자가 있습니다. 디귿 다중결합이 있는 거. 탄소, 산소 이중결합이 있고요. NF3에 단일결합만 있고 N2F4도 최대 플로린 수를 가지기 때문에 올리 단일결합이라는 거. 그래서 한 가지만 있다. 답 니은 내줄 수 있을 거고요. 7번 그림은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이것저것에서 HCO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 순서 기본적으로 써보면 산소, 탄소, 수소일 거고요. 그 차이를 나타냈다 했으니까
가장 큰 건 어쩔 수 없이 수소와 산소일 겁니다. H2O가 되겠네요. B는 2인 거고요. B는 2. 그 다음 이게 이제 출제자의 마음은 알겠어요. 뭐 어떤 식으로 낸 건지.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숫자를 이렇게 써놓고 가잖아요. 3.5에 2.5에 2.1. 지금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화학 선택자라면 전기음성도는 막말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로 막 딴칠 걷지 말아주세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전기음성도 차이가 큰 거는 CO2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Z가 2개 들어간다, 산소가 2개니까 CO2 요렇게 고르라고 한 거 같긴 하지만 CO2고요. 얘는 그러면 X랑 Y, 탄소랑 수소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메테인 이렇게 나와 있겠네요. 기억. 이것의 전기음성도 차이, 요 차이는 이것들의 합과 같다 이런 맞는 보기일 거고요. 니은 Z가 델타 마이너스, 전기음성도가 크냐 물어보는 건데 Z 산소니까 여기서 제일 커서 누구랑 붙든 무조건 델타 마이너스입니다. 디귿 결합각 YZB CO2 180도 무조건 크겠죠. 답 기억 니은 디귿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바닥 상태 나트륨의 전자 배치에서 오비탈과 양자수 파트의 문제가 나와 있을 때는 분수 형태 물리량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자기양자수를 포함한 상대값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자기양자수가 나와 있긴 하지만 뭔가 변인을 통제해주는 역할이라서 이 문제는 무조건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닥 상태 나트륨이면 1S에 2S에 2P, 3S 이렇게 가주는 거고 자기양자수가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으니까 2P에 사실은 XYZ에서 마일 0.1짜리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P에는 기본적으로 방이 3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2P를 배정했다고 해서 다른 곳에서 2P가 나올 수 있다. 이걸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다른 애랑 자기양자수가 같을 수 있는 2P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0짜리. 그렇죠? 2P는 하나만 배정해주면 끝납니다. 주부 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1에 2에 3에 3. 그래서 2P와 3S 얘기구나. 그리고 주양자수는 가와나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1에 2에 2에 3 해주면 얘네 둘이 같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지금 공통으로 등장하는 2P가 가에 배정이 될 거고요. 물론 얘는 자기양자수 0짜리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하나 3S, 나머지 하나 2S. 기억. 나는 S오비탈이니까 구형받고요. 니은 오비탈에 에너지 준위가 나와 있으면 습관적으로 어떤 원소인지 반드시 한번 체크해줘라. 수소 2회니까 주부합으로 판단해주면 되겠죠. 나에서는 주부합이 3이고요. 가에서는 주부합이 똑같이 3입니다. 이때 주부합이 같다면 주양자수가 큰 게 에너지가 큰 거니까 3S가 더 크다? 맞는 보기고요. 디귿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나트륨 생각해보면 다 2개입니다. 3S 빼고. 그쵸? 그래서 3S에는 나가 하나고요. 얘는 무조건 2개일 거니까 맞는 보기. 답 기억 니은 디귿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동위원소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2페이지 앞부분에 등장했다? 쉬운 동위원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전체 전자수는 양성자수 알려주는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체가 H2S입니다. 그럼 어떤 수소, 어떤 황을 쓰든 양성자는 하나짜리 2개에 16짜리 하나니까 18개고 가에 존재하는 건 1에 1에 32니까 34짜리 그러면 18에 16에 34고요. 그런 애가 2X몰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 전체 전자수, 양성자수는 18개짜리가 2X니까 토탈 36X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게 6의 포션을 가져가는 거니까 5의 비율을 갖는 건 6배 했을 때 30X개, 여기에 30X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도 18짜리, 얘도 18짜리, 양성자수는 고정이기 때문에 18짜리가 X개면 여기서 18X를 커버치는 거예요. 그럼 전체 30X가 되려면 인마가 12X를 메꿔야 될 건데 얘도 18짜리이기 때문에 18짜리가 12X를 커버치려면 3분의 2X몰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기억. 지금 이제 Y가 X의 3분의 2배니까요. X는 Y의 2분의 3배가 되는 게 맞죠. 분모 대비 분자가 몇 배냐라는 뜻이니까. 니은 가에 들어있는 전마의 질량 얘는 34짜리고요. 나에 들어있는 인마의 질량 얘는 37짜리입니다. 분자량 곱하기 몰수가 질량이니까 몰수까지 고려해주면 될 건데 가에서는 전마가 2X몰 있는 거고 나에는 인마가 몇 몰이 있어? 1에 2에 34짜리니까 3분의 2X몰이 있습니다. 그럼 번분수 계산하는 과정에서 2X에 2X에 제끼고 나면 이거 오른쪽 파트가 3으로 찍혀요.
3 앞에 1보다 작은 숫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확실하게 3보다는 작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디귿 1g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는 하나당 양성자수 곱하기 금마의 몰수인데 얘네들은 같은 분자기 때문에 지금 pp 약분이 돼버립니다. 하나당 양성자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몰수만 고려하면 될 거고 같은 질량 속의 몰수는 분자량의 역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34짜리 37짜리면 몰수는 37대 34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다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답 기억으로 내주시면 되겠지요. 넘어갈게요. 10번 플로린과 원소 X부터 Z 분자구조 추론 문제 같고요. 가에 이제 플로린 화합물 중에서 3원자 분자로 찍힐 수 있는 거 뭐 있어? OF2밖에 없죠. 비공유는 2개짜리 3개씩 2세트니까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4가 돼주면 될 거고요. 나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4원자의 플로린 화합물이라면 NF3를 떠올리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러면 비공유수가 하나짜리에 9개니까 토탈 10개예요. 지금 만족이 안 되는 거고요. 얘도 4네. 그래서 투투 클래스를 떠올리시는 거죠. 4원자기 때문에. 그럼 중심이 2개 바뀌면서 플로린이 이제 비공유를 커버칠 건데 6개가 된다는 건 C2F2일 수밖에 없고. 얘도 마찬가지. F2로 박아주면 6개고 나머지 2개를 Z2개가 커버쳐야 되니까 N2F2. 기억. Y는 탄소가 되는 게 맞고요. 니은, 가에는 극성 공유결합 다 가지고 있죠. 디귿, 공유 전자쌍수. 다는 최대 플로린 수에서 2개 빠진 거니까 지그들끼리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왼쪽에 F, 지그들끼리 이중, 오른쪽에 F. 결합선 4개고요. 나에도 최대 플로린 수에서 4개가 빠졌으니까 지그들끼리 3중결합. 왼쪽에 F, 지그들끼리 3중, 오른쪽에 F. 5개. 주둥아리 오른쪽으로 벌려야 되니까 틀린 보기 답 기억 니은으로 내주면 된다. 11번. 산화수법.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싶어요. 현역들 기준으로. 약간 준비는 됐지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근데 금속의 반응성이랑 연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보고 시간 배분을 많이 해주셔도 돼요. 이 정도. 근데 가에서 산소의 산화수 중 가장 큰 값. 그러니까 가의 반응식은 이미 개수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요거 분모 자리 하나 주려고 이거 써놓은 건데 맞나 싶어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가장 큰 건 마이너스 1이네요. 전체 값이 1이 된다는 건 나에서 Y 중 산화수가 가장 작은 게 출제자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구나. 나의 반응 전에 호던소는 0, 호던소는 0이고요. 반응 후에 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Y는 지금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요 자리가 마이너스 1로 가주려면 M은 3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M자리에 3 넣어주면 마이너스 2짜리 3개랑 커버치고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 X는 플러스 5다. 산화수 변화를 보면 X는 5 증가에 Y는 1 감소.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를 같게 하기 위해 곱하기 1에 곱하기 5. 근데 지금 2자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2배 스케일 키워서 2에 10으로 가주면 될 거고요. X 앞에는 2, Y 앞에는 10을 넣을 건데 2일 때는 쪼개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Y 앞에는 5로 Y2 앞에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의 D 구하면 될 거고요. 얘는 10입니다. 그럼 이제 산화수 변화가 같다는 걸 이용했으니까 아직 안 쓴 게 질량보존 법칙과 전하균형입니다. 근데 보통은 산소 가지고 맞춰주는 게 좀 유리하고요. 이게 OH- 이렇게 써 있었으면 2번 연립이 되니까 그때는 전하균형을 쓰는 게 좋고 뭔 말인지 아시죠? 반응 후에 산소가 6개입니다. 그럼 반응 전에 6개가 돼야 되고 수소가 12개니까 D는 12. 그래서 답은 5분의 12로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용액의 농도 파트. 그러니까 용액의 농도나 중화 적정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구해야 되는 걸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농도나 적정은 둘 다 실험 설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길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미지수를 출제자는 항상 위에 쪽에 찍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풀이법 자체가 위에서부터 쭉 풀어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지수를 위에 써놓으면 계속 미지수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설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역으로 이용한다 치면 밑에서부터 위로 풀어나가는 것도 가능하다. 숫자만 달고 다니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얘도 뒤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앞에는 미지수, 뒤에는 다 숫자니까. 어쨌든 뭔가를 넣고 혼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얘가 됐다. 2.6몰 농도 200ml면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이 안에 520ml 존재한다. 근데 이 과정 중에 2몰 농도에 70ml니까 140개를 넣은 거예요.
그럼 넣어서 이만큼이 됐으니까 여기에는 380mm몰이 있었겠죠. 뭐 얘 농도를 구해야 된다 치면은 130분의 38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0.3몰을 추가했는데 이게 미리몰로 지금 단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300개를 넣은 겁니다. 결국 이 안에 존재하던 건 몇 개였던 거야? 80개. 그럼 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80이 나와야 되잖아. 80ml였던 거죠. 근데 출제자는 그거를 질량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 밀도 곱해주시면 답은 80D 이렇게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농도 가볍네요. 13번 주기적 성질 문제 같고요. 원자 A부터 D에 1차분의 3차 이온화 에너지를 여기서 이제 급격히 뜨는 애가 있다면 1족 또는 2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다음 나는 B부터 D에 기역을 나타낸 것이다. F, 나트륨, 마그네슘 저것 중에 하나이고 네온의 배치를 갖는다. 원반 또는 2반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C와 D는요. 급격히 증가하는 케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1족 또는 2족인 나트륨과 마그네슘 중 하나인 거고 A와 B는 나머지 F와 알루미늄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다음 나를 보면 나트륨, 마그네슘이라 치면 원자 반지름이 1장, 2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반이었으면 이게 급격히 떠 있어야 돼요, 얘네가. 그게 아니라는 건 자연스럽게 기억이 이온 반지름이라는 거고. 이온 반지름 관점에서 가장 큰 건 플로린일 거고요. 알루미늄은 절대 될 수 없는 게 저 중에 가장 작으니까. 그죠? 그래서 B가 플로린, A는 알루미늄. C와 D는 이온 반지름으로 판단해주면 될 겁니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은 거니까 C가 나트륨에 D가 마그네슘. 특정됐으면 보기 분석, 기억. 기억은 이온 반지름 맞고요. 니은 Z 이펙트. A랑 D를 비교해라. A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여기서 제일 크죠. 무조건 맞는 거기. 디귿. 원반분의 2반. 이게 이제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정성 물리량분의 정성 물리량이니까 하나만 결정하면 나머지 하나는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C와 B를 보면요. 원자 반지름이 나트륨이 커요. C가 원자 반지름 분모가 커요. 그럼 구조적으로 분자는 작게끔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 값은 작다라고 해야 되니까 틀린 보기 답 기억 니은으로 내주는 문제였다. 14번 2, 3족이 13에서 15족 6개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는 쓰고 가는 거고요. 붕탄질의 알규인 W와 X는 3주기 원소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원자과 전자수는 W가 크고요. W가 오른쪽 어딘가에 있고 X랑 Y가 같다는 건 동족 관계라는 거죠. 근데 X는 3주기니까 X가 밑에 Y가 위에 이런 식으로 같은 줄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S전자분의 홀전자수 나와 있는데 정량분의 정량이니까 이럴 때는 숫자를 써주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전자배치 규칙 문제에서는 어떤 패턴을 빠르게 보고 숫자를 박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홀전자수는 족에 따라 같은 거니까 1, 2, 3, 1, 2, 3 이렇게 바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S에 들어있는 전자도 마찬가지야.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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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하고 PPP 이런 식으로 나가는 쪽이니까 이 세 마리, 요 세 마리는 구조적으로 S 전자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4, 4, 4, 4, 4. 그 다음에 5, 6, 666, 666 이렇게 가는 거죠. 좋아요. W랑 Y가 같다. 여기서 같은 숫자를 찾아주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4분의 2에 6분의 3, 2분의 1짜리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W랑 Y가 돼야 되니까 얘가 W에 얘가 Y면 될 거고요. 같은 줄에 위치하는 X는 얘이다. Z는 이것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2분의 1보다 큰 값을 갖는 게 질 수밖에 없네요. 원소 특정이 됐으면 보기 분석. 기억. W는 규소이다. 인이니까 틀린 보기고요. 니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방의 개수. 하나하나 세도 되지만 결국 대소 판단을 한다 했을 때 3주기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디귿 P에 들어있는 전자수 Z 질소니까 PPP에서 3개고요. Y PP 해서 2개입니다. 3이 2보다 크다. 맞는 보기 답 니은 디귿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자수 파트, 주기적 성질 파트, 전자배치 파트 여기서 시간을 충분히 뺏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들을 무시하는 건 아닐 거고 뭔가 좀 마지막 수능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얘들아 떠나지 마 뭐 이런 느낌. 15번 중화적정. 일단 문제가 좀 길고요. 뭐 처음 보는 형태의 그래프도 나와 있으니까 심호흡 한번 하고 이렇게 좀 당황스럽다 이러면 간단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아세트산 준비하고 50ml에 물 넣어서 희석시키고 그 중에 40을 떴다. A 몰농도 60ml. 좋습니다. 나트륨의 몰농도는 다음과 같다. 이게 삼각 플라스크 속 나트륨의 농도니까요. 삼각 플라스크엔 처음에 아세트산을 준비한 거고 NaOH를 적가하는 거기 때문에 나트륨은 처음에 없었다. 그래서 아세트산만 넣었을 때는 여전히 0이다. 근데 그 뒤로는 NaOH를 넣는 거기 때문에 나트륨의 농도가 쭉 증가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넣은 게 60ml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때 해당하는 농도가 0.6이라고 나와 있는데 농도 곱하기 전체 부피하면 60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60개가 60ml를 타고 60개가 들어간 거니까 1몰 농도였던 거죠. 괜찮아요? 그럼 1짜리가 60ml니까 H가 60개 있었던 거고 40ml 속에 60개 있었던 거네요. 그럼 여기에 60개면 100ml에는 2배 치고 절반 더하면 되는 거니까 150개고요. 그 150개가 여기 있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의 초기 농도는 3몰 농도였구나.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고 발문에서 물어보는 게 A 1이고요. W를 구해라. 10ml에 들어있는 인마의 질량. 우리가 이제 뭐 부피의 질량을 연결지으려면 퍼센트 농도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문제는 농도가 3으로 명확하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3몰 농도의 10ml면 30개고요. 미리몰. 여기에 분자량 곱해주면 1800입니다. 근데 이걸 그람 단위로 바꿔줘야 되니까 공색에 땡기면 1.8g. W는 1.8. 이렇게 답 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뭐 한 번, 두 번 풀어본 상태에서 해설을 하는 거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따라가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간 투자를 뭐 한다 하면은 1분 30초? 앞에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좀 많이 준다 쳐도 한 2분?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이가 가능하지 않나 싶고요. 16번. 이게 금속의 반응성을 보자마자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 시간이 충분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극복하셔야 돼요. 쉽게 나오면 어쩔 거야. 그죠? A 1가 2개랑 B, B가 2개가 같이 들어있는 수용액. 그러니까 먹이가 두 종류고요. 거기다가 C를 N몰, C를 N몰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하나랑만 반응한다. 모두 적게 되었다. 금속 양이온의 종류. 좋아요.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귀류법이 성립이 될 것 같아요. C가 들어가서 A를 다 잡아먹고 B를 먹을 수도 있고요. 혹은 B를 먼저 먹고 A를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 안 되면 귀류법으로 푸는 겁니다.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확실한 건 C가 N개니까요. 하나를 잡아먹고 들어간다 치면은 N개가 남을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안 먹힌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반응한다며. 그죠? 그래서 하나는 2N개, 하나는 N개 이거 고정입니다. 그리고 얘가 C라는 거. 그 다음 C가 이제 N개 더 튀어나와서 2N이 되는데요. 얘가 2N이면 얘는 4N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뭔가 하나가 먹히고 늘었다 이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C의 위치가 이렇게 고정이 돼버리고요. 얘가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2N짜리랑 여기서의 N짜리는 같은 금속 양이온이지. 왜냐면 이미 먹힌 금속 양이온이 있고 C가 튀어나온 거니까 그 자리를 메꾼 거니까. 그죠? 그러면 반응하는 과정 중에 C는 이렇게 N개 나오는데 얘도 N개 빠지니까요. C와 금속 양이온의 가수가 똑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됩니다. 초기 조건에는 N개 들어가서 2N개를 잡아먹은 거니까 C는 무엇보다 가수가 2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C는 A와 B 중에 가수가 2배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A가 1가기 때문에 C가 2가로 튀어나오는 거고요. 그럼 같은 경우는 B로서 2가가 되겠죠. 그럼 C가 A를 먹고 B가 나오는, B를 잡아먹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해석하면 발상으로부터 귀류법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기억 B는 2니까 틀린 보기. 니은 C는 환원제 맞죠? 산화되니까 자기 자신이 다과정 이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석출된 금속의 양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봤겠지만 써놨잖아. 3N개니까 4N보다 작다. 맞는 보기 답 니은 디귿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풀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좀 우리 상위권 분들 저는 막 주저리 떠들면서 하잖아요. 이것도 지워가면서 하고 좀 빠르게 푸신 분들은 15분 뭐 정말 시간을 많이 썼다 해도 18분 안에는 다 4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25도씨 수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산과 염기 중 하나이고 H와 OH 중 하나이다. 가에다가 물을 넣으면서 pH가 작아. 희석을 시키는 과정에서 주체가 되는 P값은 커지고요. 반대 P값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pH가 작아졌다는 건 반대 P값이 pH라는 거니까 주체 P값은 pOH인 가는 염기성이다를 출제자가 이렇게 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기억은 H 또는 OH일 건데요. 염기성보다 부피가 많고 몰수가 많다 이러면은 OH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H의 몰수로 나온 겁니다. pH 관계를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부피가 10배야. 근데 H의 몰수는 10의 3승이야. 농도로 10의 2승을 커버쳐야 된다는 거지. 그 말은 pH가 2 작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써놓은 건 POH가 3짜리 염기라는 거니까 pH는 자연스럽게 11이 될 거고요. 그거보다 2 작으면 pH가 9가 되는 건데 얘도 그러면 주체가 되는 P값이 POH인 염기성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다에 대해서도 한번 봐주면 H의 몰수가 10의 5승. 근데 부피는 10배입니다. 그럼 농도로 10의 4승을 커버쳐야 되는 거죠. 얘 pH가 9였거든. 그럼 4 작아지면 pH가 5가 되는 건데 그때의 농도가 정확하게 얘니까요. 주체가 되는 P값인 pH인 산성용액이다. 그래서 기억은 H가 맞는 거고. 니은 나에서의 H와 OH의 몰비. 몰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인데 하나의 수용액, 같은 수용액이기 때문에 곱하기 부피는 똑같습니다. 결국 이거는 H와 OH의 농도 물어보는 거죠. 나, pH는 9고요. POH는 5입니다. P값으로 작을수록 큰 숫자니까 4 작으면 10의 4승이 되는 게 맞다. 디귿, 다의 pH가 5입니다. POH가 9가 되는 거고. 틀린 보기 답 기억 니은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티도시 일기압에서 실린더 가와 나에 들어있는 이런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저것들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했고요. 뭐가 뭔지 매칭하고 몰비도 찾고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전체 기체의 밀도가 같다. 기체의 밀도가 같다면 분자량이 같다는데 혼합기체 상황이기 때문에 평균 분자량이 같다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 되고 얘는 16에 24이니까 26이고 36에 6이면 40입니다. 두 마리의 평균이 나머지 하나와 같다라고 하려면 얘네 가지고 얘의 평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혼자 존재하는 게 C2H2고요. 나머지가 CH4랑 C3H6 중 하나인데 심지어 출제자가 분자량이 Y가 크다까지 줬습니다. 다 주고 가는 거 아닌가. 요렇게. 그 다음 평균을 냈을 때 분자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내분을 한 번 정도 써주면 될 것 같고 16에 42에 평분이 26이다. 16에 26이면 10 차이. 26에 40이면 16 차이. 5대 8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평균이 나왔으니까 존재비가 8대 5인 거고요. 16짜리가 8몰일 때 42짜리가 5몰 이렇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에서는 몰수가 알 수 없으니까 요거를 준 거겠죠. 나에서의 전체 원자수씩 한번 써보면 9원자 분자가 5개면 9, 45. 5원자가 8개니까 40. 그러니까 나에 존재하는 게 85개예요. 85. 근데 가에서는 그거의 17분의 12배라는 거고 17에 85가 약분이 이쁘게 이렇게 딱 되면서요. 가에는 60개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가에 존재하는 건 4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전체 원자 60개가 되려면 15몰 있어주면 되겠다. 다 찾았으니까 보기 구성. 기억 X는 얘가 아니니까 틀린 보기고요. 니은 A는 15고 B는 5입니다. 그래서 3배 관계가 맞고 디귿 전체 기체의 부피비는 몰수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의 부피는 15, 나에서의 부피는 13. 15대 13이라고 해야 되니까 어디서 나온 거죠? 구대파는 틀린 보기 답 니은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9번 산염기 중화반응 문제고 1가산, 2가산의 1가염기 세 종류가 사용이 됩니다. 혼합 상황에 농도는 일단 다 모르겠다. 넘어가고요.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에 하물며 농도도 아니고 몰수로 나와서 생각보다 풀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할 것 같고 그건 아세요? 산염기 수용액 2종류를 쓰면요. 구경꾼 이온만 2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중성 조건에서 이온이 2종류인 거고 거기에 알자 이온이 하나 남았다 치면은 최대 3종류가 돼요. 산염기 수용액을 3개 섞으면 구경꾼만 해도 3종류고요. 그러니까 중성 조건에선 3개만 있는 거지. 거기에 알자 이온이 들어가면 최대 이온이 4개입니다. 가에서는 혼합 용액이 2개이기 때문에 구경꾼만 2개일 거고 나머지 하나 알자가 들어가면서 결국 전체 이온 수는 무조건 6N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X, Y, Z를 특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확실한 건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구경꾼 이온일 수밖에 없고요. 그게 지금은 A- 아니면 Na+일 건데
이 뒤에 0으로 찍히는 거 NaOH는 여기서도 들어가니까 나트륨은 절대 0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얘가 A-인 거고. 그 다음 2대1의 부피비로 쓰셨으니까 2대1로 존재하는 X가 나트륨인 거고. 이 조건이 너무 명확해요. 나머지 하나. 구경꾼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첨가를 안 했으니까. 그 다음 알자이온도 남았을 수도 안 남았을 수도 그런 거니까 Y가 나머지 하나 알자이온이 돼주면 됩니다. 근데 구경꾼부터 써주면 알자이온은 자연스럽게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습관을 잘 들여두세요. A가 3개면 H도 3개 들어간 거고 나트륨이 2개면 OH도 2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H가 하나 남아있다. 요거는 만족이 될 겁니다. 부피관계에 따른 양적 관계하면 10ml에 11 써줄 수 있고요. 나트륨 N개 좋아요. 더 이상은 안 나오니까 출제자가 추가 정보를 줬네요. 전체 음이온수. 가에서는 액성이 산성 조건이니까 OH는 어차피 없어서 3개 있습니다. 그럼 나에서는 그거의 4분의 1배인 거니까요. 4분의 3개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에 존재하는 음이온은 A-는 반드시 있고 OH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A-만 존재한다고 치면은 얘가 4분의 3개를 박아줬을 때 4분의 3에 2배 들어가면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H 플러스가 남아서 여기에 개수가 찍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OH 마이너스가 있고 거기에 B2 마이너스가 메꿔주는 꼴. 제가 위에 썼나요? 잘 썼죠? B2 마이너스가 메꿔주는 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얘가 네모에 들어간다 치면은 H는 2네모에 들어가면서 남아있는 음이온은 1 마이너스 2네모에 플러스 네모니까 토탈 1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둘이 같다라고 써주면 네모는 4분의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굳이 약분 안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막 덧셈 뺄셈 할 거라서 통분이 되어 있는 게 좀 유리하지 않나? 분석이 끝났으니까 발문 보면은 B와 C 순수한 산염기의 농도는 부피당 구경꾼 이온수입니다. 그래서 20ml 정도로 맞춰보면 얘는 20ml에 3개, 그러니까 농도를 3 정도로. 얘는 10ml에 4분의 1개니까 20ml에 2분의 1, 0.5개. 얘는 20ml에 2개 나오는 거니까 농도가 2의 상대값을 가질 것이다. 어쨌든 B분의 C는 4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가와 나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의 농도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농도는 부피분의 이다 법칙. 부피는 40ml에 20ml니까 2대 1이고요. 전체 이온수 가에서는 1가산염기 중화반응이니까 이다 법칙 그대로 하면 6개입니다. 나에서는 액성이 염기성이니까 염기의 이다 법칙인데 곤란히의 구경꾼 이온수를 한번 빼주면 되는 거죠. H가 4분의 1을 깎아 먹고 B가 4분의 1만 메꿔주는 거니까 엄밀히는 요 둘의 차이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8에 4분의 1 하면 4분의 7 이렇게 될 거고요. 계산해주면 분자가 24대 7인데 분모가 2대 1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약분해주면 전체 값은 12대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에서의 농도를 10이라고 하면 나에서는 상대값으로 7이 되니까 답은 3분의 7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20번. A,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B의 개수는 모르겠고 확실한 건 A와 C가 1대2라는 건 이용을 해줘야겠습니다. 일단 반응의 규모가 C의 질량이 같다라는 걸로부터 같은 규모가 나와 있으니까요. 실험 2에서는 A, 실험 1에서는 B가 한계 반응물이다 를 준 거고, 그러니까 뭔가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만드세요. 나는 질량에는 단위를 붙여서 표현할래. 근데 몰수는 그냥 써버릴래. 이런 식으로. 오케이? 지금 당량 관계를 보면 A가 4g 반응할 때 B는 N몰 반응해서요. C는 9g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럼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비가 나와버리네요. B는 N몰일 때 해당하는 게 5g이다. 라는 거. 질량비는 4대 5대 9였던 겁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비가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밑에 개수비를 써주고 가는 거였고요. 왜?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분자량비니까. 그래서 1분의 4에 B분의 5에 2분의 9. 분수가 싫으니까 2배 정도 해주면 8대 B분의 10대 9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A와 C의 분자량이 8대 9다. 명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실험 3에서는 당량 기준으로 A는 3배만큼, B는 4배만큼 넣었으니까요. 마찬가지 한계 반응물은 A가 되는 거고,
B는 3배 사이클이니까 3N만큼 죽어서 여기에 N몰 남아있을 겁니다. 그쵸? 전체적인 상황은 분석이 됐고요. 아직 이용하지 않은 게 요거 분수 형태 물리량. 일단 어떤 애가 남아있는지 보면 실험 1은 반응 후에 A가 4g에 생성된 C가 9g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실험 3에서는 남아있는 B가 N몰, 거기에 C는 3배 규모니까 27g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N몰에 해당하는 걸 5g이라고 써놨으니까 5g으로 써주면 좋겠죠. 왜? 여기 분자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분수 형태 물리량의 전체 값이 가와다에서 32대 15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아있는 반응물의 질량이 4g에 5g이니까 4대 5예요. 크로스에서 얘를 만들어주려면 곱해서 32가 되기 위해 8, 15가 되려면 3. 그래서 분모가 3대 8이구나. 분모가 뭔데? 전체 기체 부피가 3대 8 이 뜻입니다. 실험 1에서 전체 기체 부피를 내가 3V라고 하면 여기서는 8V가 된다라는 건데 A와 C는 내가 분자량을 명확하게 찾아놨잖아. 그쵸? 이 분자량을 찐카파해서 대입해보면 A는 0.5몰, C는 1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찐카파해서 대입해주면 1.5몰이에요. 근데 3부피니까 2배 스케일 키워주는 게 좋겠죠. 어쨌든 얘네는 몰수가 됐건 부피가 됐건 1대2로 비례 배분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V라고 하면 얘는 2V가 되는 거고. 괜찮아요? 그럼 C 9g에 2V니까요. 27g이 6V고 이거를 찾아주는 거죠. 더해서 8V가 되니까 B는 2V가 된다. 좋습니다. 그럼 C는 2V에 9g이고 B는 2V에 5g이니까 2V가 지금 분자량을 결정한다라고 치면 B의 분자량은 5구나. 따라서 B가 2다. 뭐 요 정도 하면 다 풀린 것 같아요. 문제 보면 B는 2고요. 2와 3의 전체 기체의 부피를 물어보고 있는데 반응 후를 물어본다고? 세 번째 실험은 찾아놨습니다. 8V고요. 두 번째 실험만 분석해주면 되겠네요. 지금 B가 2N에서 N몰 빠졌으니까 N몰 남아요. 그때 해당하는 게 2V라고 구해놨고 C는 9g 나오는데 뭐 너무 쉬운데? 2부피니까 전체 4부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약분해주면 2분의 1이니까 전체 답은 1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항 해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시험 보느라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고 본인이 틀린 문제가 있다. 뭔가 실력적으로 부족해서 못 푼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챙겨 놓으셔야 되는 게 맞고 대부분은 시간이 충분하다면 다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난이도로 구성이 된 것 같으니까요. 시간 배분에 대한 부분 평소에도 전과목 실전 모의고사를 좀 보시면서 어느 정도 컨디션 관리가 되는지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수시로 좀 대학을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말고사 잘 챙기고 나면은 여름방학 기간에 또 열심히 달리고 9월에 모의고사 보고 원서 접수하고 그 뒤로는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뭔가 역전의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 전국에 계신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의고사 출제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께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수능화학 선택자들을 좀 가여이 여기셔서 올해도 좀 컨텐츠를 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면서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도저히 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다. 좀 내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